이슈 잡고요.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1246원까지 치솟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전 고점이 지난 2016년에 형성됐던 1245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제 뚫어낸 것이고 그 이전으로 쭉 가보자면은 2009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기록했던 부분은 거의 1600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과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단기에 급등할 경우에는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이었는데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25%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장 초반에는 조금은 낙폭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금 또 원달러 환율 낙폭이 축소되면서 1240원 근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시장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한은에서 긴급 금통위를 통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워낙 컸고요. 미국 역시도 100bp 1%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채라든가 안전통화로 평가받는 엔화나 스위스프랑 등이 급등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러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 정책 등의 어떤 그 내용들이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워낙 강하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달러 대출 한도를 감축하고 있고요. 또 해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시 달러 수요가 큽니다. 해외 주가 폭락에 따른 마진콜로 달러 수요가 급증한 건 역시도 달러 수요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단기에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동안에 이번 달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1,200원 라인이었는데 지금은 1,250원 라인대 근처까지 갔다 왔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50원이나 오른 건데 이렇게 단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일단 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달러 환율이 2016년 2월 29일 그 당시 고가가 1,245원 30전이었습니다. 이후 약 4년여 만에 1,240원 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요. 다만 그때와의 차이는 그 당시는 미국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요 급증으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이 부분이 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따라서 미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에 이어서 양적 완화 정책까지 내놓았지만 경기 침체 공포로 달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도 2월 24일에 종가 기준으로 1,220원 20전을 기록한 이후에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3월 5일에는 81원 20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환율이 불과 열흘 만에 3월 12일 기점으로 4거래일 동안 무려 50원 50전 오르면서 이제는 1,244원 50전의 종가를 형성을 했으니까 장중에는 1,246원 70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야말로 급등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경색 우려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또 수출 및 수입 감소로 경기 침체 우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에 도움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에는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이 과연 수출을 재고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진이 당분간
장기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우리의 주요 교육국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도 수출 재고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입 감소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환율 급등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은 자극을 하되 그리고 보통은 환율이 오를 때 차선성이 좀 좋아진다라는 이런 수혜는 이번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약간은 어두운 부분만이 강조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에 환율을 움직일 만한 주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여부가 이번 환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달러원 1개월물 같은 경우는 외환 스왑 포인트가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원에서 마이너스 40전 사이에서 거래되던 스왑 포인트가 지난 14일에는 4원 이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스왑 포인트라는 것이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비용인데요. 달러 스왑 포인트 비용이 급락했다는 건 외화 자금 시장에서 달러가 말라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환율의 급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요. 달러 공급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 한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공조 여부 역시 중요합니다.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수합 정책들이 중요할 것으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이런 통화 스와프들 그리고 2010년 초반 때의 남유럽 위기일 때도 역시 이런 통화 수합 정책들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통화 안정을 가져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국제유가의 수위입니다. 사실상 이번 달러 환율의 급등이라든가 주가지수의 폭락이 국제유가가 지난주 월요일에 3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30% 이상 폭락하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추이 역시도 환율의 주요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 지금 정부 쪽에서 선물한 한도 확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환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간의 숨통, 워낙 지금 달러 수요가 많고 달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러 자금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단기간의 어떤 환율의 상승을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주식 매도 송금 수요로 달러 수요가 크게 늘면서 외국계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크레딧 한도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해외 주가 폭락 등으로 추가 증가금 납부 요구, 즉 마진콜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주가 연계 직권을 발행한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러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한은이 이번 조치를 내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 1260원이 상단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12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환율인데 1260원을 상단으로 방향성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 속도도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여부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공조라든가 또 주요 국가들의 어떤 질병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정책 등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의 정책 공조 및 코로나19 확진자 수 안정 여부에 따라서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구에 의해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역시 빠르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동성 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1260원 정도까지 열어두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이제 주식시장과의 연결고리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단기 좀 많이 오르면서 이 부분이 또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면요.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참 많이 미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최근 이제 6개월간의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인데요. 빨간 색깔이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가만히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순매도가 상당히 좀 급락하는 요 일주일 내에도 상당히 좀 외국인들 순매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 순매도가 더 나올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시장에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지수를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부분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이 급속한 매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환경이 마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산업별로도 원달러 환율 급등을 할 때 또 영향받는 부분이 더 다르잖아요.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봐주세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에는 긍정적이고 수입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달러로 결제를 되게 되는데 국내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원화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감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만 본다면은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으로 생산하죠. 그래서 달러 결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글로벌하게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생산하는 나라의 이제 환율에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일단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의류나 화장품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OEM이나 ODM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내 생산해서 외국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 수혜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에 그 방어적인 어떤 형태가 된다 할지라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의 이유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그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올라간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을 역행을 해서 그 종목들만 좋다든가 이렇게까지 가기엔 좀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이주원 연구원도 그랬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 순매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에는 분명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큰 자금으로 들어와야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어차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못할 거, 그렇다면 순매수가 들어오긴 상당히 좀 힘들 걸로 보이고요. 단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래도 국내에 있는 제한된 어떤 그런 원화 자금으로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순매수가 조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계속 팔았는데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조금 그래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오늘 좀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을 산다면은 결국에는 코스닥의 대형주, 바이오 중심의 어떤 유입이 가능하고 요 근래에도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판다면은 오히려 좀 차익성 어떤 그런 매매로 선물 쪽엔 또 매수가 또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 6개월간의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빨간색이 코스피 200 선물 외국인 누적 순매수인데 아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순매도에 비하면 확실히 선물 쪽에서는 하방을 좀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팔고 선물 사고 하는 차익성 매매로 선물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전망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환율을 볼 때 뭐 밴드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 뭐 이런 다른 통화도 좋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환율에 있어서요. 예, 일단 환율 부분에서 중요한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1265원하고 그리고 1310원이 중요한 이제 위쪽 매물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1265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1310원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은 1265원은 어떻게 돌파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근데 1310원까지 돌파가 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들 쓰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돌파까지는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265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여기서 꺾이느냐 아니면 위로 돌파가 되느냐 하는 이제 경계선인 것 같고요. 밑으로는 이제 1220원이 이제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환율은 안정권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20원이 안 깨진 상태에서 1265원과 1220원 사이에서 환율이 움직인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을 보실 때는 달러 인덱스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에 역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미국 달러 그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68%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쭉 잡아 올렸죠.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달러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걸 본다면 아무래도 어제는 유로화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달러 유로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유로화가 급락을 했죠, 어제. 유로화가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올라갔던 부분은 유로화를 팔고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걸로 이제 유로화가 좀 빠지고 달러가 올라갔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분명히 올랐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이제 유로화 빠진 부분은 분명히 유럽 쪽에서 달러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매도 쪽으로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기 전까지는 달러 지수 선물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동해가지고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